질문 중에 원장님한테 가장 좀 쇼킹했던 외도 케이스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본인 케이스 이상을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도 뭐 한두 개 정도? 꽤 성매매 케이스가 많아요. 외도를 좀 이렇게 나누면은 일회성 외도가 있고 교제성 외도가 있어요. 부인들 입장에서 뭐가 더 아플까요? 교제성? 당연하죠. 일회성 외도도 너무 싫은데 그렇죠. 교제성 외도를 따라갈 수는 없죠. 교제성 외도는 부인들 입장에서 진짜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아파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일회성 외도는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줄었어요. 줄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성매매라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 이런 쪽으로 갔다가 오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인이 알게 되는 경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제성 외도가 너무 또 빈도수가 많아도 부인이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진짜 이거는 정말 뭐 성병부터 시작해서 뭐 말을 이루 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가 계신 분들도 가끔 보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면 정말 자기 자신도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남편이 통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부인도 부인이지만 남편 스스로가 왜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그냥 뭔가 하대하고 막 굴리고 그냥 막대하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서 나는 사는가,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를 통찰시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정말 진짜 저 자신도 어떨 땐 분명히 저한테 온 내담자지만 정말 싫은 느낌이 사람이다 보니까 싫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모르는 영역이 있으니 저럴 것이다를 전제를 가지고 네.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 내용을. 그렇게 행동해도 저 사람이 모르고 살아가는 그 저변에 저 사람 심정이 무엇이 있길래 그것이 저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냥 부인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연동 없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를 그분을 찾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분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결국 궁극적으로 해결을 했을 때 네. 정말 진심으로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고 네. 진짜 어떨 때는 사람 맞나? 정말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네. 그래도 그게 개선이 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네. 그 과정을 네. 내용을 다 알고도 그 과정을 다 보면서도 정말 부인이 기다려요. 정말 너무 감동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아빠기 때문에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한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인 개인 상담을 하면서 이런 면이 있는 남편이지만 사실 꽤 성실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애들 아빠기도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거는 획일적으로 단편만 봤을 때 사람을 미워하는 거지 실상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를 놓고 다 통합을 해보면 네. 그 미움의 그 부분은 한 영역밖에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죠? 이것만 다 확장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보고 이 부분을 도려내고 개선을 할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임할 것이냐, 네. 이것은 정말 부부의 선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종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정말 감동적인 부인들을 보면 네.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그럴 것 같아요. 완전. 그거는 남편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것도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계신 부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이게 부부만 볼 수가 없어요. 네.
전체가 다 보여질 수밖에 없는 종합적인 내용들이 이 결혼 생활은 정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통합적인 다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네. 아이들 아빠다라는 거, 내 아이의 아빠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진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시키고 싶지 않고 네. 저 사람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기다려 보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부인들의 어떤 결심과 의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데 네. 언제 근데 그 바람을 피운 그 남편들이 오기도 하나요? 이 상담 많이 받으러? 오세요. 네. 그들은 네. 외도를 했을지언정 이혼을 원하진 않아요. 많은 남편분들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남편들이 외도를 하면 한쪽 발만 밖으로 뺐다가 들이는 걸 생각하고 외도를 하는 거지, 내 원래 가정을 들었다 놓거나 이거를 무슨 공중 분해를 시키겠거나 이 생각 1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집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워딩으로 하지 않더라도 네. 그분의 내면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잘못했는데, 외도한 건 잘못했지만 내가 내 가정을 건드리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이 진짜 강력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주의에서 오는 사고거든요. 네. 참 쉽지 않죠. 그러게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죠. 네, 가정을 어쨌든 유지하겠다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지가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창피함을 갖고 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별로 없나요? 남편분들이요? 남편분들은? 네. 굉장히 부끄럽죠. 예, 스스로도 그걸 부끄럽지만, 느끼긴. 예, 부끄럽지만, 네. 근데 그거 해결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들은 대부분 이제 외도를 이제 부인이 알게 되고 부부 상담실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거의 한 70% 정도는 상담 의지가 있어요. 어쨌든 내 집은 안 건드린다니까. 예, 내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건드리고 싶지 않다니까요. 근데 요 문제만 아내가 괴롭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외도를 이제 걸린 남편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렇게. 하도 각집이 이거를 반복을 해가지고 네. 제가 3종 세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 무슨 동호회가 있나? 외도 동호회?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들이 네.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 관점이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잖아.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렇게. 이건 본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거죠? 부인. 네. 그 부인에 대한 얘기가 뭐가 있죠?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뭐 하면 돼? 당신은 이제 2번 다시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아야 되는 거면 나는 이제 다시는 안 할 거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어 라고 누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미안하다는 단어가 참 답답한 게요. 네. 1절만 해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만해라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만해라. 그러니까 다시 거론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안 할 거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죠. 예, 부인 입장에서는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네. 저 사람의 저런 마음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이 마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치유해 줄 것을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로는 안 오고 본인이 끝난 거예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다 증상을 겪는 게 하루에도 정말 화산이 12번 막 24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남편 외도든지 뭐 어쨌든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되면 그 생살에 막 간장 붓는 거나 똑같거든. 염장한다 그러죠? 네. 소금 붓고 간장 붓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식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어쨌든 상담을 통해서 일단 뭐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가 외도를 해서 이제 여기를 찾아왔어요. 네. 근데 상담을 받아서 나중에 좀 그래도 다시 정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으로 살고 있는 사례들도 물론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선생님, 예전보다 더 좋아져요.
예, 그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보다 더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늘 종결 때 하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혼을 축하한다고 얘기해요. 진짜 결혼 거기서 했어요. 애가 막 중학생 막 이런데도 진짜 결혼은 이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줄에 서는 느낌이 있다니까요. 예. 여기 이제 부부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담하고 이제 종결하는 날 네. 이제 보면 그때 제가 줄에 서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거를 무슨 뭐 내가 영화 감독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지금 드라마 찍는다니까요. 이거는 방송 같은 거 내보낼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죠. EBS 맞아요. 부부가 달라졌어요 할 때. 그걸 매번 경험해요. 정말 그러니까 참 직업상 참 쉽지 않지만 정말 보람이 있는 그 내용은 그 무엇하고도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물론 상담을 하면 할수록 부부가 굉장히 이렇게 수면 위로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엄청 투명해져요. 가라앉았던 내용들도 사실 이제 투명하게 다 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네. 부부 상담을 하다가 보면. 네네. 그래서 이혼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진심으로 내가 존중되지 않았구나. 근데 그 기회조차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맞고 싶지가 않다. 이거는 남녀 공이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이거를 직면하고 정확하게 보고 원인 분석하고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은요.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미안하지 않아요. 근데 대충 덮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남 탓이니까 이제 너 탓 해놓고 그러고선 이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자기 통찰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혼하고 다음 사람 또 만나잖아요. 네. 그 문제 똑같이 반복이에요. 그 문제 똑같이. 예전에 정말 잊어버리지도 않는 분이 한 분 계신 게 네. 남편분이 이제 부부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네. 그 집에 이제 애가 이제 2명이 있어요. 어린이들 2명이 있는데 상담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거는 부인이 A 여성이든 B 여성이든 C 여성이든 어떤 여성이든 사실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사실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겠죠. 네. 했겠죠. 그리고 그 케이스가 드랍이 됐어요. 중간에 끊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저대로 또 이제 살아가고 근데 한 4년인가 이제 5년이 지났는데 네. 부인이 체인지가 되고 다른 이제 재혼을 해서 다른 여성하고 다시 오셨어요. 근데 그 재혼을 해서 또 거기에 이제 아기가 이제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또 이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몇 군데 상담실을 다녔다가 진짜 원장님한테 안 올라 그랬는데 다니다가 그때 했던 그 얘기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드랍이 안 되고 네. 중간에 끊기지 않고 끝까지 해결을 했어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그게요. 결국 원장님 말대로 됐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요인이 지금 해결이 돼야지 된다. 그때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게 이제 상담 의지예요. 그러니까 상담 의지가 없으면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는 조심스러운 게, 네. 재혼해서 이제 또 아기를 만나려고 그렇게 맞겠죠. 그쵸. 또 이게 혈육은 또 혈육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랬던 케이스가 늘 기억에 나요. 그러네요. 네. 원장님, 그럼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혼을 권장한다라는 케이스도 있으신가요? 네, 있죠. 계속 얘기하지만 상담 의지가 없는 경우는 진심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혼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거는 외도 케이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에 상담 의지가 없고 자기 방어 기제가 막 높다든지 자존심 막 엄청 막 이게 중요하다든지 네. 다 배우자 탓으로 한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 그게 이제 상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상담 의지가 없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쪽은 어쨌든 살겠다고 막 오잖아요. 네. 그럴 때 이분이 상담 의지가 이렇게 없게끔 하면서 이 남편분이 이혼은 또 싫대요. 이혼은 싫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가 참고 살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인을 연구해야지 되는 거죠. 아. 부인 개인 상담 열심히 해야죠. 네. 왜? 이분이 상담 의지가 없게끔까지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부인 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남편분의 가부장적인 사고보다 네. 곱하기 한 3배 정도 더 갖고 계신 부인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예. 정말요? 예. 이분도 가부장적인 사고가 엄청 강하신데 부인이 가부장적인 사고가 한 3배는 더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이 움직이겠어요? 뭐가 불편하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친정 부모님부터 너무너무 가부장주의시고 거기에서 그냥 왜 K 장녀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여성들을 종종 보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분을 조력하는 거예요. 조력. 어. 도대체 그 조력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꼭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이 지금 이 구독자들 중에서도 아니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남편이나 아내 외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좀 해봐 주실 수 있으실지. 네. 그러니까 일단 너무너무 많이 싸우셨을 거예요. 뭐 정말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너무 싸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싸우는 마음을 좀 볼게요. 왜 싸울까요? 아니 이혼하면 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네. 근데도 안 이혼하면서 계속 싸워. 왜 싸울까요? 그래도 가정을 깨기는 싫어. 네, 살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거를 자녀한테 보여주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그렇게 싸우면서도 헤어지지 않을 때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정말 묵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안에는 여러분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정을 함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애정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대로는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시간들을 그냥 무작정 보내는 거는요, 좀 너무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담 심리 이 업계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만 있으면, 상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선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상담실에서는 부부 애착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부 애착 학교는 강의식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이 참석해도 괜찮고 부부가 참석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인을 찾아드리는 거에 굉장히 주력하거든요. 그 시간 안에서 어쨌든 왜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우리 부부가 여기에 좀 걸려갖고 계속 이렇게 지리한 싸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지, 네. 원인만 조금씩만 건드려서 그것만 찾아도 네.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상담이 버거울 수 있거든요. 네. 상담이 버겁고 아직은 나한테 좀 문턱이 높은 것 같고 뭐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장이니까 부부 애착 학교만 참석을 해도 훨씬 많이 나아지실 그럴 것 거예요. 같아요, 예. 완전히. 그리고 그 응집력이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뜨겁습니다. 예. 그 수강생들 사이에서. 네, 예, 참여하신 이 부부들이 정말 그냥 진짜 눈이 진주알이에요. 막 그냥 보석 빛나요. 보석처럼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질문도 엄청 많이 하시고, 제가 또 이게 현장형이어가지고 질문 들어오는 거 너무 좋아해. 네.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라 같이 막 찾아보고, 뭐 이해 못하시는 남편분 계시면 막 진짜 저는 마음이 한 30번도 더 설명할,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설명할 의지가 있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막 깨닫고 이해됐다 그러면 너무 반갑고, 예. 뭐 그런 작업들이 정말 너무 뜨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네, 예, 정말 너무 좀 좋아요. 힘들어하신 분들 계시면 그 강의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나요? 신청은 저희 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에도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맞아요. 원장님 금방, 유튜브도, 네, 금방 찾으실 겁니다. 그렇구나. 네. 매달 있어요, 매달.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좀 어려운 외도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살짝 분위기를 바꿔서 네.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혹은 지금 또 미혼인 분들 중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특히나 원장님은 책 서두에서도 저는 당당하게 결혼을 권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